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우린 그 집값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고를 드렸었고 2019년부터 계속 경고한 부분은 그거였죠. 근데 방송을 듣지도 않는, 예를 들어 오링맨 같은 인간이 오링나게 생겼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집값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집값 무너지면 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죠. 그럼 굉장히 빠르게 급등한 시기에 산 사람들은 망하겠죠. 예를 들어 오링맨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그들은 망하는데 2015년 16년에 산 사람들만 되더라도요, 망할 정도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들은 한 2019년 20년 21년 이때 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지. 그런 거고, 결국에 지금 경제 문제들은 다 집값이 올라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것 때문에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대출이 소비를 억누르고 있고, 소비를 억누르는데 문제는 대출은 이자가 붙죠. 계속 이자가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나라 망하고 집값만 올리든가, 아니면 집값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내수 나라를 살리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 수준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는 몇 살 정도를 경제 허리라고 할까요? 그렇죠. 3040이죠. 근데 40대 고용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40대 취업은 계속 감소하죠. 고용률은 최대인데 40대 남자 취업 급감 미스터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 취업률에 문제가 있죠. 고용 동향을 발표를 했을 때 고령층 단시간 취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냥 쉬었고, 고용률은 무너져가는데 골병 들어가는 일자리 시장, 그리고 고용률 역대 최저인데 청년층 20대하고 40대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줄고 있고 60대 이상만 하락. 그래서 보니까 문제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60대 이상이 경제활동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니까 지난달 보니까 전체 취업자 수가 12만 3천 명 증가했는데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 하루에 5시간도 일 안 하는 거죠. 하루에 5시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 5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7시간도 일 안 하는 거죠. 이게 203만 7천 명이나 늘었다. 근데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210만 명 줄었다. 즉 12만 3천 명이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210만 명이 잘리고 비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이 203만 7천 명이 늘었다. 그리고 신규 취업자 중 24만 9천 명이 여기에 또 추가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단기 취업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고, 60세 이상은 단기로 열심히 일하죠. 20대가 단기로 일하겠어요? 물론 알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시장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저희 형이 대학교를 5학년 다녔습니다. 가정사 까기. 제가 약 올렸어요. 국민학생이냐고, 5학년 다니냐고 맨날 약 올렸는데, 왜 그랬냐,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준비를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은 졸업하고 1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5학년 다닌 거예요. 학점 하나 지우고 열심히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때 막 단기직을 찾아가지고 들어가겠냐. 웬만큼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으면은 그 첫걸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첫걸음이 잘못되면 그 뒤가 굉장히 많이 꼬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대들은 단기직을 취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0대 이상들이 늘어나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득을 올리기 쉽지가 않다. 그렇다고 내가 창업을 한다? 물론 창업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문제점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폐지됐지만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거 보더라도 몇몇 굉장히 전문가적인 사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예전에 그 청년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처음부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취업 시장에서 잘 안 되니까 사업적으로 빠진 경우도 많죠. 그런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때 내 집이 제일 필요한 세대가 어느 세대겠냐?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필요한 세대는 40대죠. 근데 막 2030들
당장 집 살 필요 없는데 막 2030들이 산다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하면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이런 40대들은 안 사겠죠. 과거의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봤고 지금이 거품이다 라는 것도 알 테고. 근데 그렇지 않은 40대들도 많죠. 과거 공자가 이야기할 때는 40대는 불혹의 나이라고 했습니다. 왜 불혹이에요? 아니 불에 위혹할 혹자잖아요. 혹하지 않는다. 그런 나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미쳐 돌아가니까 40대들이 영끌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들의 빚을 확인을 해보니까 소득보다 부채가 2.5배나 많다. 그래서 연령대별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봤더니 40대가 가장 높다. 경제의 허리가 망가지고 있죠. 소득은 줄고 해고는 늘어나는데 빚은 많다.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이야기,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은 금리 내릴 거니까 사람들의 버틸 여력은 올라가고 그래서 집값 안 떨어진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를 내렸을 때 집값은 왜 떨어졌을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 내리면 버틴다. 이게 잘못된 게 금리를 내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소리예요. 금리를 왜 내리는데?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열심히 불로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겠다. 인플레이션도 심각하지만 일단 금리를 내리겠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 개소리고요. 그런 나라가 어딨냐.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론 그런 행보를 보였었죠. 빚내서 집 사도록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내리는 이유가 왜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를 들어서요. 한 연봉 1억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DSR 40%면은 원리금으로 4천만 원 정도가 나가죠. 그러면 금리를 내렸을 때 원리금으로 한 3,6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해봅시다. 부담이 10%나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시기에 이 1억 받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경기는 좋지 않은데 해고가 돼요. 돈은 많이 받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고연봉자들이 타겟이 되죠. 고연봉인데 그만큼 진짜 핵심 인력까지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일을 해요. 근데 예전만큼 못 받아. 부담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무려 연 400만 원이나 아끼지만 내가 버는 돈은 1억에서 5천으로 줄었다. 근데 DSR 산정할 때, DSR 풀로 받아서 이런 걸 산정할 때 새해 전으로 해요, 새해 후로 해요? 새해 전으로 합니다.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얘는 굉장히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단기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금이 몰렸고 특히 여기 코로나 때 자금이 확실히 또 몰릴 수 있었던 거는 전세자금 대출 때문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이론상 금리가 0%면은 무한대로 빌릴 수 있는 거니까 전세가를 무한정 상승시킬 수 있는 거니까 0%에 가까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용했던 거고 지금도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을 핵심적으로 늘리는 거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근데 금리는 이미 눌러놨던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됐고 그래서 지금 경제의 중심인 40대들이 돈을 벌면 어디다 쓰겠어요? 1억에 4천만 원 DSR일 때는 여러 가지 세금 떼고 하더라도 연 한 5천은 쓸 수 있으니까 소비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됐겠죠. 앞으로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건데 자영업자들이 왜 무너지겠냐. 지금도 보시면은 경제가 왜 안 좋냐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고 자꾸 고금리 탓하는데 양질의 일자리 때문이에요.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자, 우리나라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는 뭐예요? 얼마 전까지는 막 공무원 열풍도 불었었죠. 왜 불었어요? 안정적이니까. 근데 공무원 열풍이 싹 사그라든 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불로소득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공무원 월급은 작거든. 공무원 하는 이유는요, 안정적인 것. 그 다음에 노후 대비가 잘 되는 거. 공무원 연금이 높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국민연금부터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뭐 삼성전자 이런 말한 것처럼 지금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죠. 근데 대기업 하반기 채용은 42.5%만 진행합니다. 절반 이상의 대기업들이 하반기에 일자리를 늘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고용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대기업들이 왜 고용을 안 할까요? 위기는 기회니까 고용을 할 텐데 위기가 기회라면 진짜로. 근데 위기가 기회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위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기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위기는 위기인 거지.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거는 위기가 끝나갈 때쯤 기회를 잡는 거지 위기가 시작할 때 잡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엄청나게 시작이 됐죠. 대기업도 고용을 안 해요?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고 자영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영업 나홀로 사장님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나홀로 사장님이 줄었으면은 알바를 많이 고용해서 줄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폐업해서 주는 거예요. 알바를 줄이다가 결국에 혼자서 하다가 폐업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낮춰서 부담을 줄이더라도 소득이 그거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낮아진다고 해서 집값이 뛸 수가 있겠냐. 의식주 중에서 주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집 없으면 찜질방 가서 자도 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집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찜질방 가서 살 수 있죠. 한 달 동안 밥 못 먹고 살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빨래도 안 하고 똑같은 옷 너덜너덜하게 계속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 집값은 기본적인 집값에다가 여러 가지 유동성에다가 광기에다가 여기에 또 우리나라 허세질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건데, 아, 나 중소기업 안 들어가.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허세질을 부리시는 사람들의 태반은요, 부모가 먹여 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장 내쫓겨가지고 네 알아서 먹고 살아봐라. 당장 내일 먹을 게 없고, 당장 월세 걱정되고, 당장 전기세 낼 돈도 없으면은 그 허세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냐.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쪼들려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지금 엄청나게 쪼들리고 있는데 집값마저 떨어지면은 완전히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지 않을까. 요것 때문에 아직 언론에서 부추겨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버티는 건데, 이 쪼들림이 조금만 더 가면은 경기 침체는 이미 됐고 경제 위기도 이미 왔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 등 위험 자산에 대한 거품 붕괴로 이어지면서 금융 위기로 번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빚이 저렇게 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사람이 빚이 저렇게 많다는 소리는요, 감당을 못하는 경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